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자, 거기 보니까 총치 해가지고 중개사법령 구성 나와 있는데 중개사법 법은 어디에서 제정을 해요? 국회에서 제정을 해요. 그죠?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데 자, 가장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이런 벌칙 등을 중개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중개사법에서 국회에서 제정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 변화에,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국회가 잘 대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제일 농띠 집단이 국회의원들이다. 세비를 확 줄여야 된다. 단 하루를 국회의원이 돼도 연금 주고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똘끼가 있었는가 몰라도 반똘끼가 있는 가 몰라도 하여튼 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거. 일단은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제트를 못하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하위 법령으로 이임을 시켜놨어요. 그것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정해서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행정부령이 됩니다.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세부적인 사항, 시행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4번에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예규까지 있습니다. 같이 살펴볼 거예요.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즉 토지나 건축물, 그죠? 분양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제 거래 가격을 매매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 시도의사 또는 국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관련 내용도 부동산 거래 신고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한테 살펴보고요. 이제 2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지금 이번 파트는 한번 가볍게 넘어갈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했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서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는 목적이 뭐다? 중개업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제정 목적이 뭐니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면서 일타쌍피로 나도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이제 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다. 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자, 이거는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회법은 모든 사회법은 그 법을 제정하는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1조에. 그 다음에 2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는 이 단어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해놨으니까 제정 목적을 보고 나서 반드시 용어의 정의에서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부동산 공법은 법이 너무 많고 출제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출제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데, 중개사법은 법 조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온다. 단골 손님 중에 하나다. 별도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하지 마. 쓰지도 마. 이거 나중에 쓸 것 같아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 써요. 지금 쓰지 마. 그냥 들으세요, 그만. 듣는데 집중하세요. 이해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셔야지. 괜히 이건 나중에 집에 가면 천덕꾸러기 돼 있다, 나중에 되면. 못 안 한대, 이럴 달 되면은. 그냥
저하고 눈 마주치면서 하시면 됩니다. 절대 적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첫 번째 중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중개해서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됐습니다. 보면은 중개에 보니까 첫 번째 법정 중개 대상물 했습니다.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법정이 뭐예요?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중개 대상물. 법정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의 주말이에요. 법률의 규정. 이게 주말이다. 법에서 정해놓은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법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럼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부동산 있죠? 대표적인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니 불자에 움직일 동자에 제사산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재산.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겠죠.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통상의 힘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하우스가 있어요. 컨테이너를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지게차 갖고 들었다 놨다 이동이 용이하면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밑에 콘크리트 탓을 해가지고 위에 충분히 정착시켰다. 그럼 토지의 정착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개대상물,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재단, 강업재단, 재단법에 의한 공장재단, 강업재단. 이 5가지만 중개대상물. 나머지는 이 법상 중개대상물은 아닙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이라 했네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하면 보세요. 권리를 이전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있겠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이거는 매도인이 될 것이고 이거는 매수인이 되겠죠. 여기는 권리가 소멸되고 여기는 권리가 발생되고 그것이 권리 변동되는 모습이 매매 계약이라는 소유권 이전의 권리 변동이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임대인이 될 것이고 여기는 임차인이 될 것입니다. 권리 변동 모습이 임대차 계약이니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권이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우리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세 번째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 이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유권, 사용수익권이 됐는데 권리의 덕실, 변경은 발생, 변경, 소멸이죠. 취득은 덕은 발생이고 실은 소멸이고 변경은 바뀌는 거잖아요. 권리의 덕실, 변경, 소멸인데 매매, 중개사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부적인 내용을 시험에 물을 이유는 없어요. 왜요? 매매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든지 뭐 임대차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라든지 이것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나온다? 민법에서 문제 나와요. 중개사법에서 문제를 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1차적으로 그 내용을 검증을 하고 2차 시험을 친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안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은 뭐다? 이 권리입니다. 중개 대상 권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권리를 보겠습니다.
이 권리는 어디에 성립되어야 됩니까? 부동산에 성립되어야 됩니까? 동산에 성립되어야 됩니까? 부동산.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지, 중개지, 동산 중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법정 중개 대상물, 즉 부동산에 성립되는 권리이어야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법률 행위, 계약으로서, 법률 행위, 계약으로서 발생 변경, 소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그 재산은 법의 상속법에 의해서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에게 일정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 너 아버지 죽을 수 있게 재산 그 중개해 줄게, 중개 수수료 줘. 말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죠? 중개가 개입될 수, 법에서 아무렇지 않아도 법에서 딱 규정해 나오면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발생 변경되는 방식의 변경, 소멸될 수 있는 권리여야만이 중개 대상이 된다. 그럼 이 권리는 다시 물건과 채권으로 나눠져요. 물건은 뭡니까? 물건 법정주의에서 권리의 객체가 되는 것이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절대권입니다. 이 넥타이 내 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내 거 아닌가? 맞을 거예요. 많이. 그죠? 내 거라고 누구나 주장하는 거예요.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그래요. 상대권이에요. 채권 채무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채무를 이행해라.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 빌려준 사람한테 사모님한테 돈 빌려줬다면 돈 빌려줘, 돈 갚아. 이래야 되는 거지. 지나간 사람한테 돈 갚아.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물건도 중개 대상이 되고 채권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돼요? 네. 되겠지? 자, 봅니다. 물건부터 볼게요. 자, 물건 법정주의에서 물건은 법정주의,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되는 것이지 일반 사인이 임의로 창설하지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법에서는 물건이 뭐가 있냐면은 8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점유권. 배웠어요? 네. 점유권이 뭐예요? 관념상의 권리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관념상,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보세요. 임대인은 현실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데, 자기 물건인데. 그죠? 임대인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주점유. 야는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타주점유. 야는 직접 점유가, 직접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직접 점유. 야는 소유의 의사가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간접 점유. 관념상의 권리예요. 근데 이거 관념상의 권리를, 야, 네 생각 내줘. 살게. 돼요, 안 돼요? 이 점유, 부동산에 성립했잖아요. 임대인이 주택이니까 부동산 성립했죠.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타주 점유든 자주 점유든 간에 점유권은 부동산에 성립을 했어요. 이것을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생각을 계약으로 네 생각 가져가. 말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말 좀 합시다. 부동산에 성립되지만은 계약으로서 덕실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권은 나눠집니다. 본권은 다시 뭐예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나눠집니다. 자, 소유권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온전한 물건이에요. 부동산에 성립되죠?
매매 계약으로서 권리 덕실 변경 가능하죠? 중개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본권을 제한 물권을 보겠습니다. 제한 물권에서는 사용 수익을 제한한다. 그럼 뭐예요? 한번 해나니까 나왔잖아. 그죠? 용익물권.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것은 용익물권.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은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만 물권이에요. 여기서 지상권,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토지지자의 위상자입니다. 토지 위의 권리를, 이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갑이다. 야, 을에게 네 지상 내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을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해서 사용 수익권 넘길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죠? 뭐 중개 대상이 됩니다. 지역권 안 돼요? 자, 건축법상 도로는 몇 미터 이상 돼야 됩니까? 이 대지가 있는데 이게 갑대지, 을토지.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 너비에 2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어야만이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은 을은 여러분도 배웠죠? 맹지라고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 맹지입니다.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용 수익을 요구합니다. 이 사용 수익을 제공하는 겁니다. 승역입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2m 정도 도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한테 땅 팔아라고 안 파는 거야.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사용료 줄 테니까 지역권 설정하자는 겁니다. 2m를. 이 4m 도로에 접을 하기 위해서. 요역지든 성역지든 어디에 성립하고 있는 권리예요? 토지에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 지역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지역권 중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세권 두 말하면 잔소리죠. 다 아시잖아요.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치권입니다. 중개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유치권이면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맞아요. 자, 지금 이 옆에 다시 한 공사 재개합니까? 좀 주차할 때 봤을 건데. 죄송해요. 앉아 한 일주일 됐는데 어찌 알겠네. 자,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을 안 줘요. 그죠? 그러면 그 공사 대금을 줄 때까지 그 공사 현장을 유치할 권한이 있어요. 그거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겠습니까? 당사자들끼리 약정을 해야 되겠어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상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 유치권이에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세탁을 했어요. 그럼 세탁비를 줄 때까지 옷을 갖다가 세탁업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돈 주면 세탁물 주는 거예요. 그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부동산에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공사를 열심히 집 지었는데 돈을 안 줘. 그러면 점유를 행사해야 되거든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합니다. 점유를 해야 돼. 그러기에는 열쇠를 찬 거잖아요. 아무도 출입 못 하니까 이건 유치권 행사 중 처벌받을 수 있음 해놨잖아요. 그거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중개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 없다? 법에서 규정한 건 안 된다 했잖아요. 상속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성립은 안 돼요. 성립은 법률의 규정이니까 안 됩니다. 근데 대상 부동산 채권을 내가 받을 있어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서 니한테 주느니 네가 바로 받아. 이전해 주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은 중개 대상이 아니지만은 이전은 중개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판례는 부동산 유치권은 일신전속적 재산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일신 전속적 재산권이 아니므로 대상 채권과 함께 점유를 이전할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유치권 이전은 중개 대상이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이해됐죠? 지금 이해를 시키는 거니까 적지 마.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전부 다 보다 난다니까. 적지 마세요, 진짜. 그냥,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지금은. 지금 이거보다는 1일, 2월 달에는 여러분들 적기 좋게끔 딱 목차 나눠서 인덱스 나눠가고 딱 판서해 줍니다. 그때 적으셔도 돼요. 자, 질권입니다. 질권이 뭐예요? 질권. 저는 옛날 대학 다닐 때 카메라 몇 개 놨고, 전당포 몇 개 놨고, 돈 빌려갖고 술 먹고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똥 맡기고 한 다음에 똥 맡기고, 루이비똥. 그죠? 그렇잖아요. 명품이 뺑 맡기고 갖고, 비 오면 바로 편한다대. 그죠? 이미테이션 갖고 하면 딱 모자 딱 듣고, 핸드백 위로 올리고, 진짜면은 이리 간다네. 자, 이건 동산담보제도입니다. 전담보 생각하시면 돼요. 동산에 대해서 담보해서, 그죠? 그래서 채권을 빌려주고 일정 기간 채권 변제기 내에 그 채권을 변제하면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거. 이게 질권이다. 그럼 동산담보제도니까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지. 동산 중개가 아니에요. 그럼 저당권입니다. 중개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냥 느낌상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맞아요. 일단 맞아요. 우리가 아파트란다.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돈을 빌리려고 하면 무슨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금전 소비대차. 돈 빌려줄 테니까 언제까지 돈 갚아라 하고. 그죠?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그냥 돈 빌려줘요. 나중에 네가 돈 못 갚으면 다른 거 처분해서라도 우리가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보를 잡히라 합니까? 담보 잡혀야 돼요. 그게 저당권입니다. 그러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따라와서 설정되는 것이 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 설정은 어디에 설정하는 거예요? 동산에 설정해요? 부동산에 설정해요? 부동산에 설정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동산담보는 질권이고 이거는 부동산담보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중개 대상이 된다. 그럼 시험 포인트는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뭐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다. 딱 있어요.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되고 이전은 되더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중개 대상이 된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일단은 70%는 묻고 들어갑니다. 자, 채권. 아까 중개 대상이 된다 했죠? 그럼 채권은 뭐가 있어요? 응? 예.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임대차 등기할 수 있어 없어요?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한다 해서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적 효력을 갖는 것이지 물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차도 등기된다. 우리 임대차는 상대권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저 둘이끼리만 권리 의무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거예요. 그죠? 중개대상이 된다. 자, 권리까지 봤고요. 중개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마지막으로 알선한다 했습니다. 그죠? 알선이 있고로 중개입니다.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알선과 중개는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중개가 일단 나왔고요. 그 내용들이 뭐 4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두 번째로 보니까 5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큰 2번 공인중개사가 있을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라 하면 다른 법은 필요 없고요.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년 10월 달까지는 죽었다. 정말 죽었다.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오늘은 안 가더라도 내일은 또 일요일이니까 안 가더라도 월요일부터는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 쫙 가다니다가 1월 1일부터 열심히 할 거라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은 30분을 가더라도, 그죠? 진주는 공부하기 좋아요. 저쪽 이연동에 가면 서부실이 있고, 도동에 가면은 연안도서관이 있고, 그죠? 이 앞에 가면은 산업대 있고, 좀 더 접해 가면 방통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가자동에 가면은 경상대학교도 있고, 연암공업대학교가 이제 전문대학이 이제 공대도 있고, 그죠? 근데 산업대는 방학하기 전에 도서관 열람증을 발급을 합니다. 줄 서서 발급받거든요. 그래 바코드 찍어서 들어가니까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언제 발급하는지 알아보셔가지고 줄 서갖고 출입증을 발급받으면은 한 6개월인가 그냥 갈 거예요. 그죠? 하시면 공부하기 수월다. 너무 수월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나중에는 또 뭐 개인적으로 보면 한 9만 원 정도 되고 또 독서실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열람실 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다른 법은 필요 없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인데, 종류를 한번 딱 살펴보면은, 종류를. 자,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일까요? 아닐까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처박혀 있을 겁니다. A4 용지에 있습니다. A4 용지로 줍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은 창원까지 찾으러 갔어야 됐습니다. 창원까지. 민원실에.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뭘 하던 거 요새는 등기로 보내주대요. 등기로 보내줍니다. 시험 큐넷에 그거 할 때, 원서 접수를 할 때 잘 나온 사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 사진 기준으로 자격증 발급됩니다. 사진이. 예? 알았어요?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말 너무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옛날에는 중개업자라 했거든요.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제 입에는 아직도 이게 훨씬 편합니다. 중개업자. 근데 이게 일본 용어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협회에서 배제하고 개업공인중개사로 용어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자, 개업공인중개사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플러스,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등록을 했다. 이것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을 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리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소속이라는 말이 딱 붙으니까 느낌을 있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어디에다가 뭐 된 자는 소속된 자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창업한 자, 자기가 사장 창업한 거고 이거는 취직한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은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소속공인중개사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중개업이 나오네요. 중개업. 일주일 중에 가장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중개사법입니다. 토요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쇠가빠지 스트레스 받다가 토요일날 힐링하러 오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힐링하러 오신다, 놀러 오신다 비슷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듣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머리에 남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나중에는 있다. 콩나물 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뜯고 감고 뜯고 감고 하지만 콩나물 씨로에 물 부으면 물은 빠지는데 언제 순간 콩나물 자라있듯이 뜯고 감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다 자양분이 되어서 고득점을 얻습니다. 중개사법을 졸로 보고 수업을 안 오는 순간 30회입니다. 30회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0회 안 되려고 하면 열심히 나오시면 돼요. 자,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되네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중개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은 뭐예요? 계약공인계사에게 우리 집 좀 팔아줘. 아니면 우리 집 이런 집 좀 구해줘. 하니까 좋다. 청약과 승낙에서 체결된 것이 중개계약입니다. 중개 서비스를 청약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중에 보수를 요구하겠다라고 승낙을 한 것이 중개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방으로부터 의뢰를 받든 쌍방으로부터 의뢰를 받든 묻지 않는다. 즉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 일방 한 사람한테만 의뢰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양방 당사자로부터 다 의뢰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했습니다.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유상이어야 된다. 유상. 유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무상입니다. 돈 안 받고 하는 것은 중개업은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업. 중개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그러면 연결해서 보면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것이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업이라는 건 뭐입니까? 한 번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그러면은 계속적 반복적에 대비되는 말은 뭐가 있겠습니까? 응? 일시적? 한 번? 일시적이라는 의미는 한 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사모님이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누굴 만나서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우연히 누굴 만났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누굴 만났어? 우연히 초동생을 만났어요. 그죠?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첫사랑을 만났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산된 방식에서 한 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한 거예요. 또 자꾸 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판례에서는 우연히 했다면 중개업은 아니더라.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연히 한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그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된다. 특정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은 특정인만 대상으로 한다면 중개에는 해당하지만 중개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이거는 중개는 해당하지만 중개업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유상, 계속적, 반복적, 불특정 다수인은 중개에도 해당하고 그것을 또 업으로 한 것도 되는 거예요. 중개업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왜 중요하겠습니까? 시험이 나오니까. 왜 시험에 나옵니다. 왜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자, 중개사법에서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 중개업을 해야 돼요. 등록 안 하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할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중개업입니다. 하나라도 무상으로 했다든지, 유상이지만 우연히 했다든지, 그죠? 유상 계속적 반복적이지만 특정이만 했다든지, 어떤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중개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급분 물었어요. 개가 거품 물었어요. 틀리지 마라 말씀드린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중개업의 양가로 2번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개를 업으로 행해야 한다. 업이라 하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돼야 중개업. 하나라도 요건이 빠지면 중개는 되나 중개업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네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자, 개공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등록입니다. 등록한 자입니다. 여기서 사족이 붙으면 돼요,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사족, 다른 말이 붙으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느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공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OX. O 같죠? 제가 사족 붙이지 말았죠? X입니다. 왜 X냐? 등록만 하면 개공이에요. 지금 이제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무 정지당한 자, 휴업 신고를 해서 좀 쉬고 있는 사람, 그 자가 등록의 효력이 소멸됐느냐? 안 됐단 말이에요. 행정관청의 등록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족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등록이 키포인트다, 여기서는. 등록한 자.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봤습니다.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 중개사. 자, 자격을 취득해서 뭐 한 자? 등록한 자를 했잖아요. 개공은 등록입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한 자가 공인, 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 공인, 중개사. 뭐예요? 법인을 설립해서 뭐 한 자? 등록한 자.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한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이거는 등록한 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법, 옛날에 제일 처음 제정된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인데, 거기 몇 년도에 제정됐냐면은 1983년도에 제정됩니다. 그리고 제1차 시험이 1985년도에 실시가 돼요. 몇만 명이 합격하냐면은 그때 시험에 6만 명이 합격합니다. 그때는 국민윤리도 있었습니다. 6만 명이 합격해요. 그때는 옛날에 자격증이 없으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부동산 복덕방 아저씨 할아버지들, 그죠?
85년도에 1차 시험 딱 치고 나니까 6만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딱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앉아 자격증하고 비슷하게 져요.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89년도 이후부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만 그때는 허가, 지금은 등록입니다. 그러면은 89년도 이전에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까지 있을 수 있죠? 없겠어요? 있어요? 없나? 그 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좀 줄여서 중개인. 이 중개인이 옛날에는 용어의 정의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다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많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전체 중개업 개업공인중개사 숫자 대비해서 몇 명이 없다 보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부칙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부칙 규정 북치 6조 2항 개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 자는 등록한 자도 아닙니다. 등록한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 뿐이에요.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중요하겠죠. 종류는 개공은 이 법에 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인데, 종류는 개인이 등록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을 설립해서 등록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중개법인 할 때도 있어요. 이게 개업공인중개사다. 그 다음에 소속 중개보조원이 나오네요. 자, 6페이지에 보시면 소속 공인중개사 나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그죠?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의 법인의 사원 임원인 공인중개사를 포함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소속된 자. 이 자는 자격증이 있으니까 중개 업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개 업무도 할 수도 있고 보조 업무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중개보조원이 나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대비되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단순 업무를 많은 자, 보조하는 자.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실무상에 보면은 무슨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실장 요거 있죠? 그 실장님은 누구다?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 업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다 안 한다? 다 해요. 들었다 놨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띨땅님이. 자, 그런데 그거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뿐이지 단속이 되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격증 양수대여 받은 것 또는 무등록 중개업 또는 등록증 양수대여 받은 것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전부 다 뭐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입니다.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학원을 졸업을 하면은, 취득하면은 사무실 열어야 되겠죠? 열면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실장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실장님이 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손해보지 않는 자격증입니다. 손해를 안 보는 자격증이에요. 딱 1년간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합니다. 내 적성에 맞아가지고 참 재미있게 일하시고 뭐 좀 행복한 노후 생활을 될 수 있는 반면에
자기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무실 딱 이럽니다.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짓기 샀습니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때려치웁니다. 보증금 찾고 사무실 짓기 재활용 상태 팔고 너무 손해 얼마 봅니까? 얼마 안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 배운 법적 지식이라든지 부동산에 관한 지식은 머릿속에 남아있잖아요. 그건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명태한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뭐, 통닭집도 그렇고, 보통 보면 이제 외식업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통닭집 포함해서 외식업체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하고 매번 너무나 나중에 실패를 하면은 로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중개업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내가 내 적성이 안 맞아서 일을 포기를 하더라도 배운 지식은 가지고 가면서 별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괜찮은 자격증이다. 공부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중개 보존하다 이야기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 나왔으니까 실장님 잘 모셔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목 좋은 곳에 학원생들끼리 공부, 같은 기수가 되면은 한 100만원 나온다. 그럼 4명이서 모아서 하면, 그죠? 월 25만원씩만 고정비하고, 뭐,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나오는 거지. 뭐, 인터넷으로 요새는 공부 많이 합니다. 인강으로. 근데 인강을 하면은 자기 관리가 일단 잘 안 돼요. 공부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인강하면은. 전화 오면 전화 다 받고, 왜? 정지만 누르면 돼.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전화 받고 다 하고. 맨 마지막 뒷순위 밀려서 하는 게 공부고. 인강을 하다 보면은. 근데 학원은 뭐다? 일단은 학원에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 주어진 시간에 나와서 공부는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뭘 하나 건져가. 그래서 학원에 나오면은 친구도 사귀고 대인관계도 넓히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시고 좋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실장님에서 이야기가 더 많이 더 빠집니다. 죄송해요. 자, 중개대상물은 조금 쉬었다 합시다. 중개대상물까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할지.